애플의 부사장조차 애플이 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애플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삼성, 구글, 오픈 AI는 어떻게 애플의 자리를 빼앗고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플은 망하고 삼성전자가 이길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5월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AI는 압도적으로 뒤처져 있고 애플 시니어 개발자들조차 애플은 위기고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십억 명의 데이터를 가진 엣지 디바이스의 황제 애플이 사실 쉽게 무너지진 않겠죠. 하지만 애플의 수석 부사장인 에디 큐는 연방 법원에서 이 권위적인 자리에서 아이폰은 10년 안에 아이폰이 노키아를 잡은 것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고위 임원에 따르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챗GPT 출시 전에는 계획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버그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세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AI 역량은 진짜 이런 말 하면 되나? 참혹할 수준인데 설상가상으로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스마트폰의 종말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메타, 구글, 오픈 AI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플의 시대를 끝내고 있습니다. 먼저 애플이 왜 요즘 위태로운지 말씀드릴게요. 소타 모델들이 진짜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이 자고 일어난다고 바뀌어있지 않잖아요? 특히 최근에 기술경제 전문가인 권순정 대표가 애플이 망할 것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전문가 집단을 넘어서 대중들에게도 애플은 위기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망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인공지능 역량을 가진 애플일 겁니다. 새로운 폼팩터에 누군가에게 싸잡힐 것이고 삼성전자는 그 폼팩터를 빠르게 따라할 것입니다. 제 예상일 뿐이고 틀리면 그때 와서 욕하시면 됩니다. 저는 강연을 갈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종말이에요. 피처폰이 몰락하기까지 약 24년, 스마트폰은 올해로 18년 차예요. 아마 남은 시간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역사는 늘 반복되니까요. 하나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20년 전에 현재 오늘을 비교를 해보면 살아남은 곳은 단 한 곳, 마이크로소프트. 나머지 탑10의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다크호스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한때 노키아가 휴대폰 1위였지만 스마트폰 패러다임에 따라가지 못해서 몰락했잖아요. 애플이 지금 딱 이렇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창업자 무스타파 슐레이만이 말했듯이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업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거대한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스페인 MWC에서 메타 현업자와 레벤 스마트 글래스를 체험하며 느꼈습니다. 이거 될 수도 있겠다. And take pictures, you can take videos. For example, if you say, hey Meta. Hey Meta. Hey Meta. No, because I think it's recording. Yeah. Say stop. Yeah. Say stop. No, Stop. Stop. Okay, and now say, hey Meta, take a video. Now Oh. you will see like the light. Oh. There's one. Oh, really? Photos, and this is the video that I took. Yeah. Okay. The glasses. Yeah. Let's try again. Yeah. 여기 있는 카메라 덕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디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가 전 들립니다. Tell me what I'm seeing. And if, for example, in a Hey Meta, things that you're seeing, or for example, take your video. you can ask Meta for if you have some ingredients. For example, you 빛 나오나요? ask, hey Meta, tell me what I can cook with Hey Meta, and Stop. they say something. So, yeah, will be substitute for smartphone.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Not yet. Yeah, okay. 인천 청라에 한 14시? 그쯤에 이제 근처 공원이나 아니면 늦은 밤에 마트 마감 시간 근처에 폰 들고 돌아다니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미친놈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요즘 챗GPT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방금 이리 와. 응. 너가 보기에 이 강아지는 품종이 무슨 품종인 것 같아? 이 강아지는 블랙탄 포메라니안처럼 보여요. 작고 복슬복슬한 털과 돌아. 독특한 색상 패턴이 포메라니안의 특징과 잘 맞네요. 귀엽고 앉아. 활발한 모습이. 앙. 네, 알. 이렇게 보니까 알. 옳지. 지금 이 강아지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강아지가 입고 있는 옷은 밝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털 색깔과 대비돼서 더 눈에 띄네요. 지금 뭐 먹고 있는 것 같아? 간식을 하나 받아먹는 것 같은데 아마 작은 트릿이나 사료 조각일 것 같아요.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이러고 다닙니다. 저는 남들이 사실 뭘 하든지 알바노 이런 생각이라서 그렇게 다니는데 사실 제 가족들은 좀 부끄러워하거든요. 맨날 켜놓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 이제 퍼플렉시티, 챗GPT 음성, 제미나이 이렇게 띄워두고 계속 물어봐. 2025년 아카이브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AI가 바로 넥스트 웨어러블을 이끌어낼 원동력이고 우리 삶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게 웨어러블 기기가 아니라 혁명이에요. 아, 알림 왔네. 아, 약 먹을 시간이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소위 삶을 증강하고 개선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냐? 흥미로운 주제네요. 생명 증강 기술은 말 그대로 생명 증강은 아니야. 인간의 생명- 제미나이가 GPT보다는 좀 멍청하거든요. 아무튼 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코스트코 가가지고 요 고기 살지 저 고기 살지 뭐 물어보고 있어요. 진짜로 한우 원플러스 등심이랑 미국산 포고기 꼬갈비살이 있어. 어떤 게 더 나은지, 리즈너블한지, 뭐가 더 맛있고 또 마블링이 많은지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어. 그게 바로 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미친놈이 저 혼자가 아니라 싹 다 퍼질 거라는 거죠. 물론 구글 글래스는 12년 전에 실패했어요. 시대가 안 좋았어. 제가 요즘에 이제 프라이머 클럽으로 여러 파트너님들한테 멘토링을 받고 있는데요. 인상 깊었던 말씀이 뭐냐면 사업은 흐르는 물줄기를 찾는 거래요. 흐르는 물줄기를 찾고 거기에 배를 띄우는 거래요. 그러면 배는 알아서 갑니다. 창업자가 배에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니에요. 고객의 니즈가 배를 끌고 가는 것이고 창업자의 역할은 배가 안 뒤집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12년 전 처참하게 실패했던 구글 글래스는 물이 흐르지 않을 시기였어요. 당시 기술이 성숙하지 못했고 대중이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니즈가 없었기 때문에 배가 나아갈 수도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구글 I/O 2025에서 구글은 삼성전자, 젠틀몬스터가 함께 참여한 안드로이드 XR 기반의 스마트 환경을 연말에 공개합니다. 디자인도 젠틀몬스터처럼 딱 예쁘고 여기 버튼 딱 누르고 물어봐. 뭐 GPT든 퍼플렉시티든 그록이든 제미나이든 내가 보는 시야를 보면서 얘기를 해준다. 지금 GPT는 음성이 다 옆에 들리잖아요. 근데 나한테만 들리게 해준다. 제가 폰 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저는 그러면 한 300만 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플이 왜 부정적이게 되는데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애플은 실패했어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 존재감도 없고 애플 비전 프로는 테크 유튜버들도 인정하는 정말로 많이 부족한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레이벤 메타의 10배 이상 그리고 무게도 10배가 넘죠. 물론 스마트 글래스는 배터리 이슈, 칩 성능 발열 이런 것들을 잡지 못했다는 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모든 기술적 난제는 해결이 될 미래입니다. 지금 스마트 글래스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메타, 구글 공통점이 뭔가요? LLM 최강자들이에요. 하지만 애플은 오픈 AI 챗GPT에 편승해 가려고 하지만 그 자존심 강한 애플이 챗GPT에 고개를 숙인다? 그림이 미묘하죠? 본인이 본인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본인의 하드웨어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과 남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난 20년 동안 갤럭시와 아이폰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아이폰은 애플이 자체 개발한 iOS와 또 기기 간의 통합 그리고 그 특유의 강점을 보이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즉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랑 자신들의 하드웨어를 밀결합시키는 것이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애플이 잘할 텐데 챗GPT가 들어간 아이폰이라 삼성전자는 이미 AI 생태계의 필수 부품과 인프라를 판매를 하고 있고 구글과 거의 20년 가깝게 안드로이드 OS와 함께한 갤럭시는 아이폰 못지않아요. 하이닉스에 밀리긴 하지만 HBM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전 세계에 단 3군데밖에 없는 굴지의 메모리 기업이기도 하죠. 또 삼성전자 패키징 기술, 제가 패키지 전공이잖아요.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잘해. 칩 잘 붙인다고. 오랜 기간 구글이랑 같이 일한 짬밥도 있고 구글이 가져온 음식을 요리할 수도 있는 주방도 있어서 애플이랑 삼성은 지금 달라요. 아이폰의 아버지 조너선 아이브조차 애플을 떠나서 새로운 흐름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140만 뷰 가까이 달성했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삼성전자 경영진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엄청나게 미울지도 몰라요. 잘해도 또 욕먹지, 정치인들은 또 맨날 협박하지. 삼성이 비영리 기업도 아닌데 시장 경제에서 자꾸 상생 요구하지. 5월 중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6,000명 해고해버렸고 메타는 3,600명을 그냥 해고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삼성과 SK 의사결정권자들은 부러웠을 거예요.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크 저커버그는 당연히 스마트폰은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팀 쿡은 그와 반대로 스마트폰에는 아직 혁신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똑같이 생긴 아이폰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장에서 AI 디바이스들은 외면받았어요. 휴메인이라고 애플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스마트폰을 대체해보겠다고 2017년에 AI 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붙여 쓰는 AI 기기인데 지금 제가 이게 마이크 용도로 쓰고 있지만 얘가 이제 디스플레이도 없는데 음성 조직이랑 터치 조작만 돼. 근데 이게 스마트폰한테 1,400억 원 정도 투자도 받고 SK도 300억 원 투자했고 LG도 투자했어. 근데 망했어. HP에 얼마 전에 매각됐어요. 왜냐면 요거 가격이 98만 원인데 매달 구독료도 34,000원 내래. 근데 퀄리티 좋아? 퀄리티도 안 좋아. 그래서 판매량보다 반품량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사각형의 디바이스는 AI를 담을 수 있는 최적의 그릇은 아니라는 것. 무언가, 이 사각형 말고 무언가,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디바이스가 나타나는 순간 애플 아이폰은 역사가 그려왔듯 대체될지도 모르죠. 5월 21일 오픈 AI는 조너슨 아이브와 애플워치의 디자이너였던 탕탄 등 애플 출신의 동료들이 공동 창업한 아이오에 7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미 업계의 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 AI 디바이스는 디자인이 미치도록 중요하다는 걸. 왜냐면 맨날 차고 다녀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까지의 실패에 디자인이 큰 문제였다는 것을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들이 얻었겠죠. 그래서 삼성과 구글은 젠틀몬스터와 메타는 레이벤과 오픈 AI는 조너슨 아이브와 함께 애플 시대 종식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어떤 기기를 만들고 있냐는 기자의 말에 샘 알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스마트폰은 아닙니다.